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D 특급입니다. 오늘은 바이오의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지금 굉장히 앞으로 전도 유망한 그런 종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의 황제가 될 종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제가 과장이라기보다는 실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지금 패러다임이 좀 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바이오 분야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오가 지금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 전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줄줄이 특허 만료되고 있어요. 자,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라는 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암이 있다. 그럼 그 암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이런 그 바이오 의약품들이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휴미라, 이런 것들, 아일리아, 그다음 키트루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휴밀라가 1위였다가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애고, 왜냐면 이제는 복제약들이 나오고 이제 유통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휴미라는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아일리아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복제약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 이제 그 대표 주자가 이제 삼천당, 삼바, 뭐 셀트리온, 이런 친구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트루다, 키트루다는 지금 전 세계 매출 1위예요. 전 세계 매출 1위인 항암 의약품입니다. 근데 요것도 역시 어떻게 되고 있다? 이제 특허 만료가 머지 않았어요. 자, 그럼 특허 만료가 되면은 뭐가 진행이 되느냐? 그 약의 복제약들, 시밀러들이 개발되기 시작해요. 그 시밀러들의 약값이 싸기 때문에 시밀러들의 시장 장악이 시작이 됩니다. 자, 한국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최대 80% 수준까지 약값을 책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80%까지는 안 하고 80%보다 좀 낮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미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바이오 에피스라든지, 아달로체라는 이름이죠. 8개의 바이오시밀러가 진출을 해 있고요. 휴미라는 이미 휴미라는 이제 복제약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아일리아는 어때요? 지금 이제 삼천당 제약 선두로 나서고 있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에피스, 셀트리온, 종근당 등이 이제 진출해가지고 이제 뭘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일리아는. 그래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특허가 이제 끝난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블록버스터 회사들은 자사의 약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를 선택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이렇게 특허가 만료되면서 시밀러들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의 경쟁이 시작되는데, 휴미라, 아일리아, 그 다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유명한 애들이 이제 키트루다입니다. 자, 그래서 블록버스터 회사들은 이제 키트루다도 이제 풀려나기 때문에 특허가,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든 방어를 못하면 매출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바이오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이 키트루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들이 막을 방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면역항암제 1등인 키트루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느냐. 자, 그럼 이제 정리해드리면, 바이오와 관련돼서 지금 커다란 두 개의 흐름은 뭐냐면,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려는 그쪽들, 그 다음에 어떻게든 특허를 지키면서 특허 만료와 함께 바이오 시밀러들이 생길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 애들, 얘네들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자, 휴미라를 볼게요. 지난해 특허가 풀렸어요. 에브비의 휴미라입니다. 에브비. 에브비의 휴미라는 지난해 1월달 특허가 만료됐어요. 지난해 1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했어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그쵸? 삼성 바이오 에피스의 하드리마 등 총 9개의 바이오시밀러 제품이 FDA의 허가를 받고 시장에 진출을 해 있어요. 대부분 휴미라보다 50에서 80% 낮은 가격이에요. 한국은 최대 80%까지 책정이 가능하지만 어쨌든 50%, 80% 그 사이에서 책정을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휴미라 원래 거보다는
어쨌든 낮게 가격을 책정해야지 바이오시밀러가 팔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격과 관련해서 아주 낮게는 못하고 50에서 80% 사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휴미라는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대응했어요. 그 결과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32%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허 만료 전에 국내에서 약 43만 원에 판매되던 휴미라가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에는 가격이 28만 원으로 30%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미라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43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지금은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에는 경쟁 구도로 가야 되니까 얘들도 지들 약값을 떨어뜨린 거죠. 43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30% 하락을 시켰다라는 거는 이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매출액도 30% 정도는 당연히 떨어졌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휴미라가 글로벌 매출액 추이를 보면 요 분홍색이 휴미라예요. 휴미라가 이렇게 잘 가다가 2022년 이후에 2023년 그게 뭐예요? 시밀라가 나오기 시작한 바이오시밀러가 나오기 시작해서 판매되기 시작한 때로 보면 213억에서 억 달러에서 144억 달러로 1위를 내줬죠. 키트루다가 1위로 갔어요. 근데 키트루다 말고 이제 휴미라는 그러면 얼마큼 매출이 떨어졌냐? 자, 대충 이 약값이 30% 하락한 거랑 똑같이 얘들도 어떻게 돼요? 여기다 7 곱하면 되잖아요. 724, 7는 7. 그러니까 대충 144억 달러가 된 게 이해가 되죠. 매출이 30% 정도 빠진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약값이 떨어진 거랑 매출액 떨어진 게 거의 비슷하게 같다. 자, 그러면 휴미라의 복제약들은 얼마 주고 팔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이런 것들은 이보다 15% 낮은 24만 원에 팔고 있어요. 28만 원에 똑같이 팔면 원약을 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보다 15% 낮게 24만 원 정도 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 최대 80%까지 측정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8, 26, 8, 8이 64 하면 22만 원 정도니까 그거보다 하여튼 원래 약에서 이걸 해야 되겠죠. 84, 32. 하여튼 그거보다 낮게 했다. 어쨌든 한국은 최대 80%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하여튼 15% 낮게 이제 24만 원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키트루다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휴미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키트루다도 이제 나중에 2028년에 얘네들이 이제 특허가 만료되고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될 수 있는 때가 2028년으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이제 휴미라랑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이걸 키트루다는 어떤 식으로 방어할 것이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휴미라가 특허 만료된 이때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이니까 키트루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있나 봅시다. 자, 블록버스터 회사들과 시밀러 회사들이 지금 결국에는 이제 경쟁 관계로 가는 건데 자, 머크앤컴퍼니가 바로 우리가 머크라고 부르죠. 그냥 머크. 이 키트루다인데 2023년 전체 매출의 42%가 250억 달러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블록버스터 신약인 거죠. 그죠? 키트루다가. 근데 이 키트루다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정맥 주사로 놓고 있어요. 정맥 주사 키트루다가. 그러니까 이제 제형 특허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제형을 뭐로 하느냐? 이거를 정맥 주사냐 피하 주사냐 이런 것들이 결국엔 제형 특허가 나 있는 거예요. 제형 특허. 자, 근데 정맥 주사에 대한 특허는 28년에 만료돼요. 그러면 시장을 시밀러 회사들한테 어느 정도 내줄 수밖에 없죠. 물론 이것도 소송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제 늦춰주면서 시밀러 회사들이랑 대충 계약을 하면서 이제 열어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이 매출을 지키기 위한 머크의 전략. 어쨌든 이게 블록버스터 신약이고 지금 어마어마한 매출을 내고 있으니까 머크는 이거를 최대한 방어를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하고 있냐? SC 제형 특허를 하고 있어요. SC 제형. 이거 뭐냐면 자, IV가 뭐냐면 정맥 주사 놓는 거예요. 이거 정맥에다 딱 꽂아가지고 주사를 넣는 건데 그만큼 그 정맥을 찾아서 찔러가지고 그냥 되게 오랫동안 맞는 거예요. 정맥 주사는. 근데 피하 주사는 뭐냐면요. 그냥 피부 그 안쪽에 있는 고기에다가 놓는 거라 가지고 SC 제형.
이 피하 주사로 넣는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그건 다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는 알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해가지고 피하 주사로 하게 되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맞을 수가 있고 굉장히 간편하게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 그 뭐를 예를 들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삭센다 같이 막 그냥 이렇게 대충 이제 배에다 찔러가지고 넣는 거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정에서도 손쉽게 맞을 수 있도록 오토 인젝터까지 개발해가지고 하게 되면 가정에서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뭐 대학병원 정도 가야지 맞을 수 있는 이제 정맥 주사 같은 경우를 그냥 일반 의원들이나 이거 동네 앞에서 피부과 가서 맞을 수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형 변경을 통해서 특허 독점권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지금 머크앤 컴퍼니가 방어를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SC 제형 특허를 내 가지고 얘네들이 못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또 SC 제형 특허가 또 만료되는 때까지 2040년에 만료되거든요. 그때까지는 키트루다 매출을 어느 정도는 방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알테오제는 뭐예요? 병원에서 1시간 넘게 맞아야 되는 정맥 주사를 단 8분 만에 맞을 수 있는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이 하이브로자인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머크앤컴퍼니가 뭐를 한다? 이 하이브로자인 있는 플랫폼 기술의 이 SC 제형 특허를 이제 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이 블록버스터 신약을 최대한 길게 가져가면서 매출을 보호해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미국 의료보험 시장에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도입으로 고가 신약에 대한 약가 인하 요구가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IRA는 여러분 아시죠? 미국 애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걸 통과시켜가지고 야, 웬만하면 니네들 그 너무 고가인 것들은 낮게 좀 인하해. 이게 이제 그 IRA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써야 되는 이제 약을 최대한 고가인 것들을 약간 인하시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원료 물질을 통해서 제형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건 신약으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IRA에서 이제 요거를 피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머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머크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아, 이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원료 물질을 통해서 제형 변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머크의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머크는 이제 입지를 해봐요. 어디에? 우리나라의 알테오젠에. 그 알테오젠이랑 얘기를 나누다가 얘네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그거 우리가 직접 만들어봐. 원료 물질 통해 제형 변경하는 거 우리가 직접 만들어봐 해가지고 얘들 뒤에서는 지들 거 만들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딱 만들어 보니까 결과가 안 좋네. 결과가 안 좋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야, 이거 결과 발표 전에 일단 야, 알테오젠하고 계약해. 알테오젠한테 독점권 줘. 야, 우리가 지금 이제 당장 키트루다 매출 보호해야 되는데 SC 제형 특허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 거 죽두밥도 안 돼. 결과 보니까 결과 안 좋게 나왔거든요. 지들 SC 제형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서둘러 계약해. 야, 언제 삼상 결과 마무리되지? 9월 달에 마무리되는데요. 야, 그럼 이번에 봄에 얘들이랑 계약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키트루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1세대는 직접 암세포를 이제 죽이려고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게 예전에 그거 설명드렸잖아요. 마동석이 이제 범죄자 때려잡는 거랑 똑같다. 그죠? 그래서 마동석이 이제 딱 보니까 좀비로 변했어요. 그 좀비 변한 애들을 면상에다가 그대로 원펀치 날려가지고 이제 하는 게 이제 그 1세대 항암제였다면 2세대는 뭐예요? 표적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비한테 뭐 밀가루 뿌린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표적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3세대가 이제 면역 항암제는 뭐냐면 이제 면역 세포를 통해서 이제 항암을 하게 하는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블록버스터 면역 항암제 중에 하나가 이제 키트루다인 거예요. 어쨌든 33조 원으로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요건데 적응증만 30개를 소유했어요. 면역 항암제 키트루다가. 요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짧게 보면 지금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자, 넘어가자. 자,
짧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요거를 보시면 자, 적응증만 30개 소유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폐암에서만 6개 적응증 보유하고 있고 폐암 치료에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하고 있고 이렇게 이게 면역 항암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암에 다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30개 적응증에 다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면역 항암제 키투루다는 그 뭐 폐암이든 비소세포 폐암이든 아니면 간암이든 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위암이든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전부 다 예,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뭐 식도암, 자궁내막암, 소자암, 췌장암, 직결장암 이런 거에 대해서 6개 적응증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기존에는 적용 안 되던 암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다 적용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소세포 폐암이 수술 후에도 5년 내에 전이할 가능성이 높고 10개월 이내인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됐었는데 보조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적용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키투루다가. 그래서 대형 병원에서 뭐 세브란스에서 370억, 강남 세브란스 72억, 475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 집어넣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돌아가서 얘기 드리자면 자, 그래서 키투루다는 매출이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키투루다가 점점 이렇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계속 이렇게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여러 가지 임상이 적용되니까. 얘는 면역 항암제니까 면역력을 높여줘가지고 걔들이 때려잡게 하는 거거든요. 암세포를. 그러니까 수많은 암종에다가 계속해서 1000건이 넘는 병용 임상. 기존에 1차 치료제가 적용되는 게 있었으면 거기다가 병용해가지고 같이 해서 이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암이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 보고 이런 것들이 38개 적응증에다가 계속해서 암 치료제로 승인받아 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 2025년까지 임상 33 14개를 진행하고 있어요. 수술 전후 추가 적응증까지 확장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키투루다는 매출 성장이 언제까지 계속된다? 2028년까지 매출 성장이 그냥 쭉 진행되는 거예요. 근데 2028년에 뭐가 나와요? 바이오시밀러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거를 기존에는 이 1시간 동안 맞는 1시간 넘게 맞아야 되는 정맥 주사로 이제 놓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한다? SC 제형 특허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피하 주사로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 주사는 8분 만에 다 놓을 수 있어요. 그냥 피부 그 안쪽에다가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 흡수돼 가지고 결국에는 작용을 하게 되면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게 바로 SC 제형 특허다. 자, 그래서 그 유전자 제조업 히알루로니다제 이름 참 어려워요. 이 용해제를 활용해서 약물이 피하 조직을 뚫는 엔자임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전 세계에 딱 2개밖에 없어요. 미국의 할로자임하고 한국의 알테오젠 이 2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키투루단 누구 선택한 거예요? 알테오젠 선택한 겁니다. 할로자임은 BMS의 옵디보, 로슈의 티센크릭의 피하 주사제를 개발해가지고 이제 가고 있고, 옵디보 피하 주사제는 2023년 11월 임상 3상에 성공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 바로 2024년에 이제 적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키투루다는 9월달, 제가 이제 그래서 9월달 계속 얘기한 거예요. 임상 3상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FDA 승인은 2025년 초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게 이제 차례대로 진행되는 건데 이게 현실화되고 나면 이제 슬슬 무슨 얘기가 나와요? 2026년 어떤 식으로 나와요? 슬슬 2026년부터는 이제 매출이 찍히기 시작할 거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알테오젠의 키투루다 SC가 마일스톤이 지금까지 얼마 나왔어요? 1조 4217억. 이제 그래서 3상이 성공하면 총 1조 4217억이 뭐가 돼요? 일단은 확정이 돼요. 그 다음에 상업화 진행해서 2028년까지 27조 원 이상 매출을 내게 되면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그 다음부터 받게 돼요. 근데 이게 5% 로열티 가능성이 높아요. 야, 어마어마하죠?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2025년에 FDA 승인 후에는
판매 개시 후 27조 매출 달성 이후부터는 5% 로열티를 분기별로 받게 된다. 이 5% 로열티는 확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확정될 거다. 5% 로열티로. 네, 그렇게. 왜냐면 지금 뭐 갑이 아니에요. 키투루다가 갑이 아니에요. 오히려 알테오젠이 거의 갑 같은 의리입니다. 그래서 5% 줘야죠, 당연히. 그래서 2028년에 매출 예상이 50조 원이거든요. 자, 키투루다가 매출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예상 50조 원으로 지금 잡았어요. 이제 보통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50조 원인데 그러면 이 50조 원 중에 SC로 전환되는 거, SC 제형으로 전환되는 게 어떻게 28년에 얼마큼 될 거냐? 50%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50%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알테오젠의 수장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대장. 대표예요, 대표. 대표가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그 대표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치를 잡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그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 볼 때는 SE 전환을 60%나 70% 보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 100%로 보는 분도 있어요. 100%. 100%는 좀 오버지만 한 90%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이미? 예. 이미 이제 하고 있는 애들. 예, 시밀러 시장에서 이제 저기 할로자임 애들. 예, 할로자임이나 이런 애들 보면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걔네들도 보면은 어떻게 된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일 수밖에 없고, 이제 할로자임 말고 이제 이미 넘어간 애들 있어요. 그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나중에 자료 찾아서 올려드릴 텐데, 아무튼간에 걔네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SC 전환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얘네들 알테오젠의 키투루다 SC도 이제 요번에 3상 결과가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근데 지금 언론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좋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좋게 나온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객관적 반응률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까지 높게 나올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경우엔 이게 안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리고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환자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편하죠, SC가. 아니 그 정맥주사 놓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 동안 그걸 맞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맞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부작용도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근데 이제 SC로 전환하게 되면 그게 이제 8분 만에 끝나는 거예요. 자, 이 표에 따라 예상해 볼 때 알테오젠은 조 단위. 자, SC 전환 전체 매출이 50조인데 SC 전환이 50% 됐다고 하면 25조가 매출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25조 매출에 로열티 5%를 받는다고 하면 1.25조가 찍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2028년에 알테오젠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1.25조를 찍는다는 얘기예요. 한국 저기 그 바이오 중에 1.2조 찍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얘네들이 이렇게 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 67호, 70% 걸으면 1.75조까지 올라가고 90%까지 올라가면 2조가 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쵸?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좀 우리가 이제 뇌피셜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그 대표가 보는 알테오젠 대표가 보는 1.25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머크가 자체적으로 키투루다 SC 하는 거 임상 3상이 실패했어요. 사망 위험률이 18.4% 증가로 안전이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알테오젠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 머크는 자체 임상 실패 때문에 알테오젠과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알테오젠에게 독점 계약을 한 것이고, 그러면 로열티 역시 5%가 유력한 게 맞겠죠. 예. 그래서 알테오젠에게 가베지에서 계약을 한 게 아니었다. 결국에는 지들이 필요해서 계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머크는 알테오젠 기술에 적용된 키투루다 SC는 전체 생존율 OS 증가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거든요. 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임상 상상 결과가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되면은 9월 달에 엄청나게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지금보다 더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주가가. 자, 이 외에도 ADC라는 게 있어요. ADC. ADC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뭐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하고 또 요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할 건데, SC 제형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이제 나왔어요. 이거 대표가 직접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계약은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예, 글로벌 빅파마의 계약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게 만약에 다이치 산쿄의 NO2 SC라면 이제 대박인 거예요. NO2가 뭐 저기 매출상으로 봤을 때 글로벌 매출 뭐 2, 3위 찍는 애들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블랙버스터 두 개에 대한 계약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ADC, SC 제형이 만약에 다이치 산쿄다. 그럼 이거는 NO2라면 이거는 이제 대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ADC, SC 제형 계약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의 후보를 한 3개 정도 기업으로 보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다이치 산쿄 NO2예요. 네, 그래서 그 3개 다 글로벌 빅파마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막바지기 때문에, 계약 막바지라는 거는 이제 뭐 좀 있으면 이제 계약이 나올 거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최소한 이제 뭐 2, 4분기나 3, 4분기 정도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예, 시기상을 봤을 때 대표가 이건 직접 또 얘기한 거라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요, 지금 알테오젠에 우리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게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여기 고점 찍었던 게, 이게 바로 키투루다 SC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정을 받고 여기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부터 계속 주라고 하는 거, 줍줍.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돌파를 쫙 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는 누가 시켜주냐? 누가 시켜주겠어요? 9월 달에 임상 3상 결과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이거를 돌파하겠지만, ADC, 이 SC 제형과의 계약이 이제 나오면 여기서 분명히 이게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 잡아야 된다, 얘네들은. 이제 그런 이제 의견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알트 비포 계약했던 사노피가 FD하고 협의 중이래요. 그럼 얘네들도 임상 시작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트 비포 계약도 액수가 적지 않았는데, 사노피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대부분 사노피라고 보고 있어요. 듀피젠트라는 건데, 사노피의 듀피젠트가 올해 매출 16조예요. 얘네들 이제 아토피의 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토피 치료제로서 이제 유명합니다. 얘네들도 이제 특허가 이제 만료가 이제 머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고용량 피하 제형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들도 머지 않아서 좀 뭔가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듀피젠트도. 그러니까 이제 SC 제형으로 바꾸는 게 블록버스터 신약에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가고 있는 옵션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필수적인 옵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테르가제가라고 있어요. 테르가제. 얘네들 시각적 품목 허가가 곧 나올 거예요. 5월 중에. 그리고 이 품목 허가 나온 다음에 판권 수출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테르가제도 시각처에서 품목 허가가 곧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먹거리가 돼요. 그 다음에 알트P1이라고 있습니다. ALTP1. 성장 호르몬이 글로벌 이상 진행 중인데, 이게 5조 원 시장이에요.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이것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굉장히 무슨 보물선이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 관련해서는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을 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코스닥 바이오의 왕일 수밖에 없고, 셀트리온보다도 제2의 셀트리온 이런 말 붙이면 안 돼요. 왜냐면 알테오젠이 셀트리온 이상의 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책임은 본인한테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이거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